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부명리 중국편 책에서 10천간의 성분, 그 중에 10천간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개수, 그래서 이 개수의 성분을 공부해 보시자고요. 이 개수는 간목에서 시작된 마지막 끝에 와 있다. 그래서 이 개수는 대설, 그래서 12월 달에 이 대설이 들어있고, 약 대체로 12월 6일, 7일, 8일 이 정도 사이에 대설이 들어있고, 이때 자월의 시작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자월의 시작이고, 하루 중에서는 밤 11시 30분, 그러니까 23시 30분부터 다음날 01시 30분, 이때까지를 자월이라 하는데, 대설, 동지, 소한 절입 전까지 약 12월 7일 이 정도 상태에서 이 대설이 들어오고 큰 눈이 내린다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동지는 약 12월 21일부터 23일 그 정도 사이에 이 동지가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이 소화는 1월 약 6, 7, 8 그 사이에 들어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동지는, 즉 다시 이야기를 하면, 모든 시작은 이 자수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자수의 제일 끝과 시작과 두 가지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그래서 저번에 자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쥐를 설명을 드렸는데, 앞발가락이 4개이고 뒷발가락은 5개이다. 즉 이 자수는 음양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그래요. 이것을 다른 얘기로 한다면 이 자수는 블랙홀이며 자궁이다. 이 자궁이기 때문에 이 자궁, 빛도 달도 아무것도 없는 그 어두움 속에서 새로움을 향한 양기로의 전진성으로 나타난다 그래요. 그래서 두 가지 속성이 동시에 존재를 하는데, 이것을 음양이, 이 자수는 개수를 상징하는데 이 개수는 공기이고, 이 자수에서 임수가 들어있죠. 그래서 임수 10일, 개수 20일쯤이 들어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임수 이 부분이 들어있는 것은, 임수는 해수와 같고, 이 해수에서 끝 마지막이죠. 자축이묘 지인사오미 신유술에 이 끝 종점에 가서 이 종점에서 개수 마지막 모든 성분을 넘겨주고, 이 개수는 그러기 때문에 선천의 마지막, 십천간의 마지막이고, 해수한테 모든 것을 넘겨받은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 개수는 해수에 앉게 된다 그래요. 임수는 해수와 같은데 이 개수가 해수에 앉게 된다. 그래서 마지막 종점이 개해 일주이다 그래요.
즉 갑자부터 시작된 시작이 개해 이것에 와서 모든 것이 끝난다. 그리고 이 계수는 자수와 같기 때문에 최종 종점 마무리가 해수는 자수한테 모두 물려주고 자축인으로 이 부분이 목기로 변화해 나가는 과정을 겪기 때문에 이 계수는 완전한 빙하기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살지 못하는 빙하기를 상징한다. 그러나 인간계에서는 1시 30분까지 이 계수이고 이 계수에서 이 자수는 축토한테 또한 자축합을 해서 이 축토한테 모든 것을 물려주죠. 이것이 방의 뜻이다. 해자축, 해수는 자수한테 물려주고 자수는 축토한테 합을 해서 이것을 다 물려준다 그래요. 그리고 이 축토는 기토, 신금, 개수가 암장하고 있어서 이 인목이 새로운 시작, 간목으로 윤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수, 해자, 축을 하면 인목으로 가는 성질이다 그래요. 그래서 인중의 갑병무 이것을 암장을 시킬 수밖에는 없고 그래서 이 축포 차가운 빙산 이것을 받아들이지를 않는다 인목이. 그러기 때문에 이 인목을 받아들이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각기합, 병신합, 무게합을 하는 것이다. 받아들여서 합이 이루어져야 순수하게 너무너무 한랭한 빙산 그래서 모든 물이 이 축토에 와서 다 얼어버렸다. 얼어버린 이 물을 이제 빙산 이것을 해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목을 불러서 이 인목의 갑병 무를 암장을 시키고 기갑합, 신병합, 계무합 그래서 지장간에 쓰리합을 시켜야만이 이 인목이 받아들이게 된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인목은 자기 고유의 성분인 인중에 간목과 병화가 있어서 이것을 조목이라고 한다 그래요. 어떻게 따지면 한조목이죠. 추우면서도 조하다. 그러한 상태에서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데 합의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다. 그래서 인축의 합은 업조사주에서 육합도 아니고 방합도 아니고 삼합도 아니고 그렇지만 아주 그 내면에서는 끈끈한 합에 해당이 된다. 즉 사화가 금화 교차로에서 이 유금을 만나면 사중병화가 유중에 신금과 합을 하듯이 끈끈한 합이 여기에서 또한 이루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리야만 축토는 얼음이 녹게 되고 이 인목은 차갑기는 하지만 새로운 인목의 로군으로서 순행이 시작되어서 가불병정 무기경신인계가 돌아간다. 하루 중에서도 자축인묘진사음이 신유술해가 싫던 좋던 돌아갈 수밖에는 없다. 이것이 윤회이다. 그래서 이 우주는 돌고 돌고 도는 성분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자수는 어쩔 수 없이 음중음이고 음중음이 되기 때문에 최고의 끝자락, 대설에서 시작된 끝자락에 공지절입이 딱 되면
그날부터 일양시생, 하루에 1분씩이 늘어난다 그 얘기예요. 또한 이 지구에서는 1분씩이 늘어나는 그 이유가 태양이 여기에 있었다면 이 태양하고 공존을 하면서 1도씩 양기로 나아가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즉 다시 얘기를 하면 태양이 있고 태양과 제일 가까운 거리는 4, 5 미월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가깝다면 태양과 거리가 먼 것은 해자축월이 된다 그래요. 멀기 때문에 춥다. 그리고 이 지구는 우리가 그림으로 그릴 때는 이렇게 동그라미로 그리지만 이 상태가 사실은 이것이 아니고 약간의 달걀형으로 지축이 원래는 이렇게 해서 서야 되는데 지축이 이 달걀형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각도가 23.5도다. 그러면은 23.5도다 하는 얘기는 이 지구가 하나의 절기, 24절기에서 한 달이 바뀌는 것은 30도가 되고 한 절기, 이 부분까지는 15도가 되는데 이 15도보다도 더한 23.5도가 기울어져 있으니까 딱 이 자리다 그래요. 그래서 이 지구는 반듯한 것 같지만 23.5도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원래는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우주 변화 원리에 따른 우주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즉 지구는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것이 하루일 뿐이다. 인간한테는 1년이고 하루살이가 인간을 본다면 영원히 사는 것과 같다. 하루살이는 하루의 생명이기 때문에. 또는 매미나 또는 한 철을 살고 가는 귀뚜라미나 이러한 부분이 봤을 때 우리 인간은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이 부분이 우리한테는 1년이고 이 지구는 하루일 뿐이다. 태양 한 바퀴를 도는데. 그런데 이 부분이 이 우주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지구가 23.5도가 이렇게 변화가 지축이 넘어져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것이 지구 대변역,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우주 개벽이다 그래요. 이것을 우주도 개벽을 한다. 한 은하계 얘기했죠. 이 개벽의 시점에서 지금 현재는 365일 양 6시간 정도가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시간이 걸리고 여기에 따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형성이 되고 이 부분이 우주 개벽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에서 지축의 변화가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변화는 이쪽 변화도 한 번이 있고 이쪽 변화도 한 번이 또한 있다고 그래요. 그래야 공평하니까. 그래서 한 번은 좌측으로의 변화가 있고 한 번은 바로 서고 한 번은 우측이 가고 선천에서 이것을 완전히 반듯하게 쓰면 이것을 정음정량이라고 그런다 그래요. 이 때가 되면 5일 6시간이 없어지고 온전한 360도가 된다.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360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정음정량이라고 그런다. 지금 현재의 선천에서는 이 5일 6시간이 양기로 넘어간다. 그러기 때문에 선천의 모든 우선권은 양기이고 즉 남자이다 그래요. 그러나 후천에 가서 정음정량이 되면 이때는 남자 여자 우선권이 없는 똑같은 인간으로 변화가 된다. 지금 현재 음시대다. 후천 음시대로 가고 있으면서 정음정량이 이루어져 나가는 과정이다. 한도 많고 슬픔도 많았던 마지막 음기 여자의 해원시대가 지금이다. 남자 여자의 한의 마지막 종점으로 갔다. 지금 현 시대가. 그래서 마지막 남자의 한, 이것은 남자는 첩의 자식이거나 부모의 문제가 있었거나 이러한 등등. 그래서 여기에서 이분을 대통령으로 삼아서 이 양반도 첩의 아들이죠. 마지막 모든 선천의 첩들의 아들, 잘못된 사생아이거나 등등의 이 혼을 여기에서 한풀이를 해줘야 한다. 그래서 한번 이 사람을 대한민국의 최고 수장을 시켰고, 미국에서는 흑인의 백인 우월주의 사상에서 흑인이 대통령이 되었고, 또 한 번은 여자는 이 사람 역시 첩의 딸이죠. 그래서 이 나라 역사상 최초로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시켰다 그래요. 모든 선천에 여자들의 한, 첩의 자식들의 한, 사생아의 한, 여자로서 괄시받고 천대받았던 그 한을 풀어야 된다 해서 이 사람을 대통령을 시켰는데 너무 불쌍한 여자다. 아버지 총탄에 비명 행사하고 어머니 그러하고 자기 자신의 인생 노후를 사람이 되어버렸으니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불쌍하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자기가 잘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다. 지금 현재는 마지막 한시대, 이것을 푸는 지금 현재의 시대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일본과의 한풀이 시대다. 마지막 이 일본과 한국이라는 이 나라에 수천 년 동안 쌓여져 왔었던 그 한을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서 이것을 풀어나간다 그래요. 여기에는 수많은 비밀이 또 따로 있는데 이 부분까지는 얘기하기가 좀 어렵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다음 대통령까지 이미 정해져 있다. 누가 될 것인지. 그리고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하여간 정음정량의 후천 시대로 가고 있는 마지막 종결점의 시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요. 그런데 우주사적인 지금 현재의 선천이 마지막 지나서 미월이 지금 현재 지났고 여기가 오화방이다. 이 오화는 끝났고 미월도 끝이 났고 신월에 입추가 들어왔다고 그래요. 지금 현재는 마지막 한 역전을 남겨놓고
KTX 기차가 달려가면서 딱 입춘에 도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부터 브레이크를 잡기 시작해서 끼익 브레이크를 잡고 마지막 밀려가는 시점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이것을 천지개벽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일이 지금 현재 다가오고 있다. 호주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산불이 나서 아직 전멸 지경에 가고 있고, 일본에서는 어떠한 섬의 화산 폭발이 지금 현재 엄청난 폭발 조짐을 지금 또한 보이고 있고, 전 세계가 기상 이변, 기후 이변, 어떻게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이때가 지금 되었고, 미국의 어떠한 그 대통령은 입만 열면 헛소리 주절주절 진짜 그 우주 깡패 같은 인간. 그것도 있죠. 지금 현재 일본이라는 이 나라에서도 또한 그러하고 이것이 다 이유가 있다 그래요. 자, 어찌되었건 이 개수의 성분. 자, 이임수는 추로 그랬죠. 추로라고. 가을에 내리는 빗물. 그래서 가을에 내리는 이슬, 빗물, 그것과 같은 물상이 이임수이고, 이 개수는 벌써 변화가 됐죠. 이게 양의 속성으로 봄비, 봄에 촉촉하게 내리는 비가 되어서 만물을 소생시켜야 한다는 성분이 개수다. 그래서 임수일간의 급신이지 목기가 없는 것보다도 이 개수일간의 목기가 없으면 더욱더 힘든 삶이 자칫될 수가 있다. 목기에 집착하는 성분이 너무너무 강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여러 번 얘기를 드렸지만 제주도의 그 고유정이 그 여자 일주가 개해 일주죠. 선천의 마지막 주자 개해 일주가 이 개수에서 해자 축을 이룬 사주죠. 이 개수에. 그래서 이 부분이 이 개수가 목기가 간목이 하나가 있고 을목이 하나가 있죠. 을목은 죽어도 상관없는 그러한 자식이고 이 간목은 개해일주로 해중 간목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친아들 너무너무 집착을 한다. 이 자식한테. 이 자식 때문에 모든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정도로 신금은 임수에 집착을 하고 이 개수는 간목이나 을목에 집착을 한다. 그럴 수밖에는 없다. 임수 개수는 목기를 기르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이 각기 천간의 성분을 분석하고 들어가야만이 거기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봄, 여름성의 개수가 되어야만 모두의 칭송받는 미남, 미녀가 될 수 있으나 가을이나 겨울생의 개수로 숙이 과하다 하다면 천덕꾸러기 인생이 되고 자기 자신의 필요로 하는 이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이 우로수가 되어야만이 어디 가서나 환영받는 인간으로 예쁨 받는 사람이 된다. 그런데 천덕꾸러기가 되어버린다면 쓸모없는 인간과 같아서 추하게 되고 인물 또한 추하다. 그래서 이 개수는 약간은 신약해서 만물의 우로수가 되어야 만물이 새롭게 태어남으로 공덕이 있으나
한냉 음습하고 또 다른 계수가 있으면 만물이 냉의 피해를 입게 되므로 형제 동료덕이 없게 된다. 그리고 이 계수는 유달리 간목에 집착한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계수는 자수와 같고 이 자수는 축토와 합을 하고 그 다음에 인목으로 가서 이 계수가 인중 간목으로 환생이 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 계수의 자식이 간목이 되는데 이 간목은 자기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집착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간목이 아닌 을목이었었다면 이 계수는 자수와 같고 을목은 묘목과 같아서 이 을목은 자묘 상형살에 의해서 나는 빙수 먹고 못 산다. 한겨울에 설이 맞은 배추와 같은 그러한 꼴이기 때문에 나는 모친도 싫다. 묘목은 나는 자수가 싫다. 자수는 묘목이 왜 내가 주는 물을 안 먹냐, 안 받아들이냐. 그래서 싫다. 어떻게 되었든 이 을목은 묘목에 앉아서 둘을 화합을 시키려고 애를 쓰는데 이 묘목에 자수를 만나면 자수가 딱하니 갈라버린다 그래요. 이 둘을. 이것이 뭐냐? 색정살, 도화살 이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어지는 갈라짐, 이별, 사별, 구소, 횡액, 자궁 질병, 유방암, 자궁암 등등 이러한 부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묘목을 자수를 싫어하고 자수 또한 묘목을 싫어한다. 인목은 그래도 내가 주는 비록 얼음 냉수이지만 자수가 인목을 만나면 반드시 그래서 여기서 축토를 불러온다. 왜냐하면 축토를 불러와서 자축인 묘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협공, 도충 이러한 부분 성분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다 그래요. 그래서 이 자수가 일지자수가 인시에 태어나면 반드시 그 사이에는 축토가 들어온다 그래요. 이게 조건이. 그리고 이 자수가 일지자수가 또 자시에 태어났다면 이때는 조건이 있다. 이 자수가 데려온 이 자수는 두 개면 이게 엄청난 비급이 나가는 거다 그래요. 꼭 기억을 하셔요. 여기에 개수일간이었다. 모든 일간에 따라서 틀려요. 이 부분은. 개수일간이었다. 두 개의 자수가 일시제에 있었다면 여기에서는 오화를 불러오는 것이 아니다 그래요. 도충으로 오화를 불러온다고 말을 하죠. 아니다. 오화를 불러오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사화를 불러온다. 왜냐하면 이 개수의 사중, 그렇게도 좋아하는 사중병화, 이 개수가 죽고도 못 살게 좋아하는 사중무토, 그리고 개수의 천을귀인, 그리고 개수의 친어머니인 경금. 그래서 이 사화를 불러와서 사화의 병화의 정제재물 무토정관 경금정인을 만들기 위해서 사화를 불러온다 그래요. 오화를 불러오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엄청난 비밀이 따로 있다 그래요. 이것은 지금 밝힐 단계가 아니다 그래요.
그래서 또 다른 개수가 만약에 한냉 음습한 개수일간으로서 또 다른 개수가 있으면 만물이 냉의 피해를 입게 되므로 형제 동료덕이 없게 된다. 천덕꾸러기로 태어나서 숙이 과다하고 또 다른 개수가 있으면 만물의 피해가 되고, 을목이 이때 있었으면 반드시 수목응결 현상, 묘목이 있어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 개수에 묘사가 천을기인이죠. 이 개수에 묘목이 나타나면 업장살, 천을귀인이 아닌 업장살로 작용을 한다. 개수가 묘목을 만나면 또 뭐예요, 이게? 나체도 와. 훌렁 다 벗는다. 훌렁 먹고 춤춘다. 김연아 또는 유현진, 둘 다 개수일주이죠. 개수일간. 자, 한번 보셔요. 두 다리를 활짝 벌린 모습이죠. 김연아 잘 보셔요. 두 다리를 활짝, 그 스케이트 탈 때 쫙 벌려서 다리 한쪽 위에다가 갖다 올라가기도 하고, 유현진이 야구를 하면서 항상 다리를 쫙쫙 벌려서 하죠. 자, 이 부분이 이게 웃음이 나오는데, 다리를 쫙쫙 벌린다. 이것은 미루어서 상상을 하셔요. 왜 남자가 되었건 여자가 되었건 다리를 쫙쫙 벌려야 되는지. 여기에 색정살, 호색 살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 그래요. 이것은 앞으로 전 세계인이 볼 수 있는 그러한 강의가 되고, 남녀노소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심한 말은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루어 상상력을 발동을 시키시라. 어찌되었건 이 개수는 기본적으로 졸졸 흐르는 물과 같아서 행동에 생기가 있고 활달하여 상대의 상황에 따라 변화가 자유로운 면이 있으나, 남의 일에 참견해야 할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구별하지 못하고 참견이 심하고 잔소리를 많이 하는 단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십천간 중에서 유달리 이 개수가 꼭 이 부분이 있다고 그래요. 이러한 이유는 이 개수로 일단 태어나면 조건 없이 간목이나 을목에 목숨 거는 성분이 되어버린다. 왜냐하면 자기 사명이 목기를 키워야 하는 임무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간목이나 을목으로는 식신상관이 된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목기는 생식기이고, 또 하나는 변화, 변동을 상징하죠. 이 목기는 탤런트 기질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초목에 싹이 떴다, 초목이 우거졌다, 낙엽이 지기 전에 단풍이 아름답게 들었다 등등등, 변화, 변동의 상징이 제일 큰 그것인데, 이것이 생식기이다. 그리고 이 목기가 자기 마음, 자기 인생 무대이다. 그리고 이 개수에 지향하는 모든 마음은 이쪽으로 다 가고 있다. 그리고 호색, 음란, 유흥을 상징하는 개수이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자기 입이다 그래요. 이 생식기는 꼭 입으로 생각을 하셔요. 모든 것을 먹는다. 입은 먹기 때문에 조잘거린다. 이 물은 잠시도 멈춤이 없이, 뭐 고드름이라면 똑똑 떨어질 것이고, 물이면 흘러가려고 그럴 것이고, 그래서 입이 잠시 쉼이 없이 철썩철썩 파도가 치고 흘러가고, 그러기 때문에 쓸데없이, 이 개수는 할머니라 그랬죠. 아니면 이제 16세, 18세 처녀, 소녀라고 그러죠. 그래서 두 가지의 소녀적 감성과 늙은 할머니의 감성,
두 가지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남이 하는 일의 잔소리, 참견 이 부분이 심할 수밖에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생식기주의를 많이 해야 되는, 자칫 잘못하면 자궁암이나 유방암에 걸리는 일이 개수가 유독히 많다 그래요. 그 이유는 개수가 또한 세균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또한 물의 특성처럼 고정적으로 머물지 못하고 유동적인 변화를 좋아하므로 기본적인 도화 성분에 역마 성분이 추가되어 개수 자체가 자수이고, 자수는 동백꽃 도화이고 잠시도 멈춤 없이 흘러내려가는, 돌아다니는, 구름이 되었다, 비가 되었다, 장마가 되었다, 또는 산골짜기에 물이 되었다, 바다로 갔다, 흘러다니는 이러한 역마의 유통성분에 해당되므로, 그래서 이것을 역마도화라고 하는데, 활달한 성품으로 신선한 변화를 항상 요구하는 성분이다. 개수일간으로 태어나서 화기가 왕성하다면 많은 변화를 상징하지만, 음기가 왕성하다면 활동력이 극히 제한적으로 무력해진다. 개수는 사고방식이 개방적이며 무엇이든지 그 원인을 이치적으로 추리하는 탐구심이 있으므로 신기술 분야에 관심이 많고, 개수는 항상 생각이 많은 사람으로 활동력이 강하고 유통이 되는 분야에서는 일에 흥미를 느끼지만, 한 곳에 안주하는 직업에서는 답답함을 느끼므로 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개수는 항상 자신의 흐름을 유지하고 냉정하게 사물을 관찰하고 폭넓은 사고력으로 앞뒤를 조용히 관조하는 종교적인 성향도 강하다. 다만 앞에 나서서 경우 없이 우쭐대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참견하다가 본전도 못 찾는 경우도 많다 그래요. 개수는 하늘 높은 곳에서 내려온 것으로 현실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허황된 심리가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 개수가 개유일주였을 때 이 유금은 봉황이라 그랬죠. 이 개수는 구름이다. 검정색 구름이다. 이 봉황이 검정색 봉황이 되었다. 그 봉황이 구름 속에 숨어버린 그러한 상태다. 두 가지 성격의 이중성이 감추어져 있는데, 하나는 봉황이기 때문에 뜻과 이상이 너무나 높다. 61주에서 병진, 무진, 개유, 하늘의 용이요, 태산의 용이요, 이 개유, 이 부분은 봉황이다. 그래서 뜻과 이상이 가장 높은 것이 이 세 개의 일주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자기 자신은 하늘의 구름으로서 봉황으로서 있었기 때문에 형이 이상적인 생각이 강하고, 형 이하적인 생각보다는 형 이상이 강해서 잘 발현이 되면 종교심도 강하지만, 세상 속에서 두 가지 속성에 이쪽과 이쪽 이중성이 항상 내재해 있다. 병진도 그렇고 무진도 그렇고 개유도 그렇고, 그리고 이 개수 자체가 이미
하늘을 날려 두 팔 벌려 나르는 형상이요. 이 하늘 천자 역시도 하늘이다. 하늘을 나르는 성분이다. 그런 얘기. 그래서 형 이상적인 생각으로 갈 수밖에는 없다. 그래서 형 이상과 형 이하의 괴리감에서 정신 빠진 행동을 많이 하게 된다 그래요. 그리고 호기심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것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형 이상적인 생각에 짓불도 여기 가나 저기 가나 추하게 생기고 천덕꾸러기 그러한 상인데도 주제 파악 못하고 자기가 최고라고 여기는 사람이 많다. 어찌되었건 그러나 속 마음은 따스한 사람으로 측은지심과 자비심이 있는데 쓸데없는 호기심,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 이 부분을 버려야 된다. 이러한 사람이 특히 이 개수는 자기 앞에서 잘난 척하는 사람, 자기보다 잘난 척하는 사람, 이 사람은 무조건 독심을 발휘해서 측은지심이고 자비심이고 없이 깔아뭉개버린다. 그러나 이 사람 아랫사람인 척하면서 살살 비유 맞춰주고 그러면은 측은지심, 자비심으로 있는 거 없는 거 또한 다 퍼주기도 한다 그래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준다. 즉 여자 개수일간이 남자가 고분고분하면서 뜻 맞춰주고 살살살 잘하면 잘 따른다 그래요. 그러나 나는 남편이다 하면서 권위를 세우게 되면 남편이고 자식이고 지랄이고 아무것도 없다. 아주 냉정하게 한겨울에 얼음 같은 하늘에 우박이 내리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 속마음 헤아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계산력은 빠르고 자신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며 그러나 자존심이 강해서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실행하여 낭패 보는 일이 많으며 너무 개인적인 성격이 강해서 문제가 따르게 되는데 호황된 생각이 많은 편으로 실수가 많은 편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수일간은 매우 주의해야 하고 그리고 한랭해제에서 오는 피해 이걸로 인해서 신장계통, 자궁암, 유방암, 편도선, 천식이 발생하면 한도 끝도 없고 감기, 냉병으로 인한 냉대와 낭습, 당뇨 이 질병을 항상 조심을 해라. 개수일간으로 태어났다면 남자가 되었던 여자가 되었건 복대라고 하는 거 있죠. 왜? 이게 배꼽이라면 뭐 이렇게 배에다가 차는 복대 따스하게 하는 거. 또 목티를 입는 것이 좋다. 그리고 개수일간으로 태어나면 검정색 옷은 입지 말아라. 황색 계열이 좋겠다. 붉은색보다는. 황색이나 갈색 계열. 이쪽으로 옷을 입는 것이 좋겠고 복대하는 것이 좋겠고 목티, 뭐 폴라라고 그러든가 이것을 이러한 옷을 입고 황색 계열이나 갈색 계열 이것을 입으면 좋은데 검정색 옷이나 특히 검정색 브라자, 검정색 팬티 이 부분은 절대 입어서는 안 된다 그래요. 그리고 속옷은 붉은색 속옷을 입어도 좋겠다. 남자가 되었던 여자가 되었건. 자, 오늘은 개수일간의 성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고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화이팅!